네. 듣고 싶었는데 반갑습니다. 네. 저는 아이가 있는데 너무 나이가 많아도 결혼을 안 해요. 네. 그래서 그것을 몇 살이에요? 포기를 이제 48이에요. 48. 그런데 이제 포기를 하려고 해도 절대 포기가 안 됩니다. 어떻게 해서 포기를 할까요? 정말로. 안 되는데 어떻게 안 된다며요?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스님한테 여쭤봅니다. 안 되니까 그냥 놔 놓으세요 그냥. 그냥 덮으래요. 아니요. 그냥 가지고 계시라고. 몇 살이라고요? 48이. 나는 60 하는데. 저는 스님하고는 다르죠. 왜 달라요? 스님은 석세를 떠나셨잖아요. 이렇게 내 속세 속에서 살고 있는데 정말로 머리를 깎았으면 좋겠는데 또 그놈이 안 깎고요. 제 그러니까 마음은 시지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나 자식을 48 된 장년을 두고 얼마나 간섭한지 한번 보세요. 결혼을 하라 말하고 간섭하다가 결혼을 안 하면 그 머리라도 깎아라. 그게 얼마나 간섭이에요. 아 근데 속으로 그러죠. 아니 그러니까 속으로 그렇게 간섭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가 결혼을 하든 안 하든 머리를 깎든 안 깎든 그거는 너의 자유니까. 아유, 자식이라 불쌍하고 속상해 죽겠어요. 자기 좋아가지고 혼자 사는데 왜 또 불쌍해요? 우리 어머니도 저 얼마 불쌍한지 알아요? 스님 정도면 자랑스럽죠.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우리 아버님 들어보면 우리 아버님 뭐라 그러시는지 알아요? 우리 동네 옆에 다 이렇게 딴 집 애들 학교 다닐 때 나는 공부를 좀 잘하는 축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말이에요. 아이고 이웃집 누는 면석이하고 누는 조합석이다던데 우리 애는 어떻게 면석이 하는 놈도 한 놈 없나 이래요. 다 공부 잘해가지고 뭐 될 것 같은데 하나같이 다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 면석이 하나 없다고 그게 한이에요. 그 다음에 또 아이고 결혼하라고 그러니까 결혼이 뭐 필요해요. 얼마나 많은 아들 딸들인데 제자들이 많은데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 뭐라 그런지 알아요? 그거 많은 다 쭉디기다 이래요. 쭉디기가 뭔지 알아요? 경상도 말로? 그 껍질이다 이 말이에요. 알맹이가 아니다. 그리고 또 이래 말해요. 이 풀도 세상에 태어나면 씨를 남기는데 아무리 훌륭한 많아 사람으로 태어나서 씨도 못 남기면 그런 이 천하의 이 자연의 질서에 위배되는 행동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부모예요. 스님 같은 사람한테도 부모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부모예요. 근데 아버님 말 따라가 하면 내가 잘 될까 못 될까? 그러니까 부모의 그 사랑은 나쁜 의도는 아니지만은 내가 만약에 부모 말씀을 따르면 결과적으로 굉장한 잘못된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화를 자초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꾸 자식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면 그건 자식이 잘못된 길로 자꾸 가요. 아시겠어요? 네. 오늘부터 딱 끊으셔야 돼요. 끊은 지 오래됐어요. 그런데 못 끊었다며. 아니 근데 잔소리 안 해요. 절대. 아니 바깥으로 잔소리 안 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자식이 그래 있는 거 못 된다고 하면 내 자식에 대해서 긍정을 안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요즘 자식들 다 이렇게 결혼하고 애 둘 낳고 이혼해가지고 애 데리고 할머니가 키우고 이런 집 옆에 많아요 없어요? 있죠. 그런데 자기는 그런 변은 안 당해도 되잖아. 아이고 우리 아들 효자다 진짜 효자다. 지가 살기가 혼자 살기 조금 불편해도 엄마를 위해서 그런 경우를 안 당하려고 저렇게 혼자 살아주니 얼마나 고맙노 이렇게. 요즘은 전에는 혼자 살면 스님 아니면 혼자 살기가 어려웠는데 아시겠어요? 요즘은 여자든 남자든 혼자 살아도 아무 불편이 없어요. 왜? 아파트 있죠. 밥 같은 것도 어때요? 쌀 넣어가 있지만 눌리면 되죠. 요즘은 무슨 찌개 같은 것도 어때요? 바깥에 가면 마음껏 매시게 해도 되고 또 다 요리해가지고 냄비에 넣어가 넣기만 하면 되도록 돼 있죠. 세탁기 다 있죠. 그래서
남자가 혼자 산다 해서 아무 불편이 없고 여자도 혼자 산다고 해서 다 생활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의 거대한 사회적 추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그 태어난 생활에서의 경험, 그 전근대적인 그런 경험에서 못 벗어나가지고 걱정이 되는 거지. 늘 사회에서 기성세대는 젊은 애들 저거 크면 나라 망한다 그러잖아. 그런 것처럼 자기가 걱정하는 거지 아무 걱정 안 해도 돼. 그 자기가 걱정하면 걱정할수록 아들이 잘못돼요. 알았죠? 우리 아들이 결혼한다 해도 자기 말려야 돼. 아이고 요즘 같은 좋은 세상에 혼자 사지 마라 하노. 자기 결혼 생활 행복했어요? 저런 얘기한 사람 행복한 사람 내가 못 봤어. 자기는 결혼 생활 해가지고 고생해가 자기 다시 하라면 안 할 것 같지. 근데 자녀가 이렇게 늦게까지 결혼 안 할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릴 때 집안에서 부부 관계가 썩 애가 볼 때 좋아 안 보였어요. 그래서 이 결혼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심리가 있으면 이 결혼은 하고 싶지만은 결혼을 막상 하려면 겁이 덜컥 나요. 그래서 자기가 저기 장가 가는 거 신경 쓰지 말고 남편한테 옛날에 애 낳고 키울 때 이렇게 남편에 대해서 섭섭한 거 있으면 그거 지금 참회 기도를 하는 게 자기가 지금 해야 할 일이에요. 야, 저는 부부가 참 사이가 좋게 싸움 안 해보고 살았어요. 마음에 섭섭도 안 했어? 싸움 안 해보고 살았어요. 아이고 아까도 얘기했잖아. 자식한테 잔소리 안 하지만 속으로 꽁해가 있는 그 성질에 무슨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까름하는 마음속에 있는 게 전이 되는 거니까 그 섭섭한 게 어떻게 살면 섭섭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하나하나 영감한테 참회 기도하면 살았든 죽었든 관계없이 참회 기도를 해야지. 애는 낳아놓았어요. 그게 자기 업이 풀리면 아들 마음이 바뀔 수도 있어요. 감사합니다. 네. 결혼한 지 15년 된 주부고요. 계속 저한테 오래된 문제가 있어서 스님께 계속 질문을 드리고 싶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애 낳은 지가 지금 큰애가 12년이니까 한 12년 정도 고민을 해왔던 문제인데 해결이 안 돼서 스님께 꼭 여쭤보고 싶었고요. 문제는 저희 남편이 물건을 정리를 못하고 버리지도 못하면서 제가 정리도 못하게 하고 버리면 화를 내고 그래요. 그래서 집에 짐이 되게 많고 그래서 생활이 불편할 정도인데 저는 좀 정리를 잘 하기 때문에 결혼 전에 못하는 걸 알면서도 결혼을 했거든요. 저는 좀 정리를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실제로 살다 보니까 남편은 그걸 못하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애 낳기 전엔 저도 그걸 그냥 문제 삼지 않았는데 아이가 크다 보니까 이렇게 생활 같은 게 정리가 돼야 되는데 그런 걸 안 되니까 아이들한테도 악영향이 가고 그것 때문에 저랑 많이 싸우니까 그것 때문에 또 더 나쁜 문제가 악순환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2002년에 부모님이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교통사고로 두 분이 같이. 그때 남편의 그런 편집증 같은 게 더 심해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둘째를 제가 그 다음 해 임신을 했는데 그때 주말부부여가지고 따로 지냈거든요. 근데 한 번은 집에 회사에서 일했던 그런 박스 같은 거를 되게 많이 가져오더니 이걸 거실에 소파에 있는 자리에 놔두는 거예요. 소파는 그때 없었는데 근데 그거를 계속 쌓아놓고 안 치워주더라고요. 제가 너무 불편하니까 보기도 싫고 치워달라고 했는데도 그거를 한 5월, 6월에 갖다 놓고 8월까지 안 치워서 결국엔 제가 한 임신 8개월 때 제가 베란다로 빼고 그랬거든요. 그때부터 좀 그랬는데 또 울산에 그 지방에 부모님 집이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몇 년 놔두다가 이제 처분을 하게 됐어요. 근데 거기는 짐도 버리지를 못해가지고 부천에 창고를 한 70평 정도 되는 거 얻어가지고 그 집을 다 이사를 해가지고 거기 장롱이면 뭐 장독대 같은 게 가득 차 있고 생활용품 같은 것도 그냥 다 가지고 있고 그 전에 이제 스님 강의를 보니까 막 이혼할 생각도 했었는데 이혼을 하면 또 나중에 아이들이 커서 더 힘들어진다고 막 그런 과보를 받게 된다고 그래서 제가 지금도 너무 힘든데 이혼해서 아이들한테 돌아올 과보를 생각하면 도저히 이혼도 못하고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계속 막 마음고생 그거 해도 빼고는 무슨 뭐가 문제 있어요 남편? 그거 빼고는 좀
그것만 나머지는 좀 고쳐주면 저랑 안 큰 맞는 문제 것들이 없어요. 좀 몇 가지 있어요. 아, 있어도 뭐 크게 네. 문제는 없어요. 그게 가장 큰 거고요. 또 그거 말고 돈은 어쨌든 벌어요. 그냥 조금 아니 그래. 네. 자기도 지금 질문자들 직장 나가요? 안 나갑니다. 그럼 남편이 번 거 갖고 먹고 살아요? 예. 그 다음에 뭐 여자 바람 피해가 여자 문제로 계속 속상하고 이런 거 심해요. 아니 그러니까 차라리 저는 바람 피는 게 낫지. 집안이 아이들 친구도 한 명 초대를 할 수가 없고 이렇게 빨래도 널기 힘들거든요 지금도. 그러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두 번째 술 먹고 들어와서 주정하고 폭력하고 이래요. 그런 건 없는데 언어 폭력은 좀 있고요. 어? 언어 폭력은 좀, 언어 예. 폭력은 짐을 치웠을 때 일어나겠네. 아니요 그건 아니고 서로 이렇게 의견이 안 맞기 때문에 싸울 때가 아니, 많거든요. 의견이 안 맞는데 예. 자기가 의견이 안 맞을 때 자기가 어쨌든 그걸 꼬치꼬치 상대를 고치려고 하니까 이제 성질나고 언어 폭력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러면 가만히 있는데 지가 와서 막 욕을 하고 그래요. 남편이 되게 말이 많고 저는 좀 조용한 편인데 막 시비를 많이 걸어요 저한테. 그럼 내가 보니까 예. 그 이혼하는 건 자유인데 근데 이 정도 갖고 재판장에 가면 판사가 썩 동조를 안 해줄 것 같은데. 그 상황은 어지러 놓는 건 이해가 되는데 네. 그러면 이런 증상을 보면 남편은 물건에 대해서 약간의 편집증이 있거나 이런 거 있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잖아, 그죠?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고치면 좋지만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약간 편집증이 있다 이 말은 그게 약간 병적인 수준이다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고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숫자 더 심해지면 예. 치료를 받으면 되는데 이거는 무슨 그렇게 남한테 피해를 줄 정도는 아니잖아요. 가족들이 피해를 봤죠. 뭐 좀 불편하지 뭐 큰 피해는 아니잖아요. 그래도 좀이 자기 아닌데. 뭐 어디서 말려도 옷을 말렸으니까 지금까지 입고 다녔겠지. 제가 볼 때는 네. 제가 볼 때는 그런 문제점, 그러니까 본인이 볼 때 문제가 심각한데 그 측면도 있지만은 보통 딴 분들이 지금 걱정하는 돈을 안 벌어오고 주식회가 탕진하고 그 다음에 여자 문제 때문에 오고 술 먹고 와서 주정하고 폭력 행사하고 예를 들면 일반적인 그런 좀 가정생활을 참 더 이상 행하기 굉장히 어렵겠다 하는 한 10가지 정도 있다면 그거는 해당이 안 되고 딱 지금 어지러 놓고 앉을 자리도 없게 만들고 빨래 넣을 자리도 없게 만들고 이게 좀 심하다고 싶은데 그거 빼고 딴 거는 그래도 큰 문제는 없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보기엔 그 정도면 괜찮은 남자인데 그것만 생각하면 못 살겠는 건 이해가 돼요. 가정주부로서. 그러니까 눈만 돌리면 화가 나니까. 아이들도 나중에 크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집안에 아빠가 아무리 이렇게 어지러 놔도 예. 그 문제를 갖고 엄마가 전혀 시비를 안 하고 아시겠어요? 엄마가 전혀 시비를 안 하고 그래도 밥상은 깨끗하게 치우고 애들 밥 먹이고 네. 애들 옷은 말끔하게 애가 입히고 엄마는 아빠 어지러 놓은 거는 탓질 안 하고 자기 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만 깔끔하게 하면 애들은 다 깔끔해집니다. 근데 그걸 치우면서 성질내고 짜증내고 싸우고 이러면 아이들은 나중에 아빠를 닮습니다. 전혀 자기 정리 안 하고 아빠한테 아빠 하는 걸 불평을 하면서도 얘 크면 틀림없이 보세요. 아빠 똑같이 행동합니다. 아빠보다 더 하든지 비슷하든지 약간 적든지 차이만 있지. 자기가 볼 때는 우리 애는 아빠보다 덜 하다 하지만 새로 애의 아내로 들어온 사람은 또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해야 할 일은 지금 15년째 고치라고 했는데 고쳐집니까 안 고쳐집니까? 못 고쳐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제가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혼해서 네. 이걸로 갖고 이혼해서 애 둘이 자기가 데리고 어떻게 살래? 그래서 저는 이혼은 하기 싫거든요. 저희 부모님이 이혼하셨는데 제가 그런 게 너무 싫고 불안해가지고 저는 꼭 좋은 가정을 오케이. 만들어서 살고 그러면 싶었거든요. 이제 같이 살면 되잖아. 그럼 예. 좋은 가정을 같이 사는 거는 이 정도로 어지러 놓고 그 어지르는 거를 남편이 돈도 벌고 일에 집중도 하고 바람도 안 피우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저렇게 어지러 놓고 하는 공덕으로
저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걸 수용을 하고 화목하게 사는 게 낫겠어. 이걸 계속 고치라고 해가 안 고쳐질 걸 고치라고 시비가 계속 싸우면서 사는 게 낫겠냐. 제가 고치라는 말은 안 하는데 제가 괴로우니까 아니,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고치라고 말을 하더라도 네. 속으로는 안 고쳐도 된다 이러면 고칠 가능성도 열리고 뭐도 된다. 안 고쳐도 괜찮은데 자긴 지금 말은 안 하고 속으로는 괴로워하면 고쳐질 가능성도 없고 자기는 괴롭고 이래 되잖아. 가끔 말은 하지만 거의 그러니까 그 고칠 예. 가능성은 없다. 예, 예. 그래서 객관적으로 제가 봤을 말을 때 하다가 이제 못하게 그러니까 되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고칠 가능성이 없으면 네. 이 문제로 버리고 애 둘 때리고 지금 직장 다녀서 살래 이 정도만 어지른 걸 자연 현상으로 보고 그 속에서 자기 행복을 누리고 사는 게 낫겠냐. 선택의 문제예요. 어떤 선택이요? 산에 가보면 네. 풀이고 나무고 돌이고 이게 다 지 맘대로 자라고 있어요. 딱딱 이렇게 정원우리 갖고 오는 것처럼 줄 맞추고 자라고 있어요. 자연스럽게 잘하고 있죠. 그러면 이 세상에 자연스러워 그렇게 지 맘대로 돼 있는 게 많아요. 정리된 게 많아요. 자연스럽게 만죠. 그럼 자기 남편은 그건 자연스러움이잖아. 자기는 정리하고 사는 거고. 그럼 우리가 자연스러움 속에 정리하고 정리하는 가운데도 자연스러움을 남겨야지 너무 인위적으로 많이 해서 지금 문제잖아. 이명박 대통령도 강까지도 그냥 막 탁탁 물도 삐딱삐딱하게 흐르면 안 되고 줄 딱 맞춰가 흘러야 된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문제라 그러잖아.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남편이 어지르는 것도 조금 과하지만은 자기도 그거 바로 잡으려는 게 좀 과한 것 같은데 자기도 약간 결백증 환자 아니에요? 아니요, 별로 안 아니야? 지저분합니다. 저도. 예. 자기는 지저분한 게 싫지. 실처 좀 정리하고 싶죠. 그게 저는. 결백증 환자예요. 결벽증 환자는 아니고. 그러니까 그 다른 좋은 점을 보라는 거예요. 그 점만 보지 말고. 그리고 그렇게 어지러 놓은 거를 애들이 불평을 하더라도 얘야 그래도 그 너 아빠가 그런 건 조금 아빠 나름대로 습관이니까 그냥 두자. 그래도 얼마나 열심히 일하시고 너희들 돈 벌어서 먹여 살리고 얼마나 잘하시느냐 이렇게 애들한테 긍정적으로 자기가 자꾸 말을 하면 아이들이 아빠도 좋아하고 아빠를 안 닮고 엄마를 닮게 되는데 아빠를 자꾸 나쁘게 얘기하면 아들은 아빠를 미워하고 나중에는 아빠를 닮아. 예. 그 참 묘해요. 아시겠어요? 시어머니들이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독한 시어머니 밑에 살면서 시어머니를 좋게 봐요, 나쁘게 봐요? 나쁘게 보는데 나중에 자기가 딱 그렇게 돼 있어. 이 묘한 거예요. 근데 며느리가 만약에 그런 시어머니를 아이고 어머님이 참 그 전에 고생하셔서 저러시구나 하고 그걸 좋게 봐버리면 어떠냐? 그 며느리는 그걸 안 닮아요. 희한한 일이에요 이게. 자기는 이제 선택을 해야 돼. 그 욕하고 애들도 닮는 게 낫고 그게 좋아요. 그냥 그런 상황을 수용하고 그렇다고 나도 그럼 까지겠네 막 어지리자 이게 아니라 나는 깔끔하게 하면 그 아빠에 대해서 애들이 불평하면 오히려 이해시켜주면 애들은 닮기는 나를 닮고 아빠를 미워도 안 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럼 가정이 화목하게 지는데 나는 그 엄마 짐 다 팥대 안 가져오고 창고 갖다 놓은 것에도 굉장히 예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그 정도는 예의가 있잖아. 그거 다 방에 가지고 들어오겠다고 안 그러고 창고 따로 얻어가 갖다 보관할 정도로. 그리고 만약에 소파에 계속 박스가 있다. 그럼 치우라고 하지 말고 한두 번 여보 박스가 있어 소파가 불편한데 좀 치워주세요. 한 번, 두 번, 세 번 하잖아. 그지? 그 다음에 안 치웠는데 내가 꼭 치우고 싶다 하면 비난하지 말고 내가 치워버려요. 그럼 화를 내잖아. 그지? 네. 그럼 딱 엎드려가 이거 여보 미안해요. 당신 치우지 말았는데 내가 치웠어.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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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남편 말 다 들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대로 놔두고 네. 도저히 못 견디겠거든 치워버리고 문제 제기하면
잘못했다고 싹싹 빌고, 다음에 안 할 거지 하면 네 하고, 가능하면 그냥 두고, 네. 그래도 안 되겠다 싶으면 치워버리고, 그리고 성질 내면 빌고, 이렇게 하면 나도 자유롭고 남편도 놔두고 지낼 수 있어요. 한번 해보지. 자기는 잘못했다 소리가 입에 잘 안 나오지. 내가 뭐 잘못했는데 이렇게 되니까. 좀 그래서 그런- 성질 내니까 네. 다음에는 그게 겁나가 못 치우잖아. 그러니까 과감하게 치워버리고, 성질 내면 잘못했다 그러고 싹싹 빌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 그러고 다음에 또 하고, 그러면 괜찮아요. 네, 감사합니다. 자, 여기 지금 한 700명인지 1000명인지 와 있는데 배심원 판결을 한번 받아볼까? 예, 이런 남자를 스님 말 데리고 사는 게 낫겠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뒤로 한번 돌아봐. 일어나가. 자, 내리고, 이야, 저런 인간하고 못 살겠다, 이혼하는 게 낫겠다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지지자가 한 명 있네. 한 명이라도 지지자가 있으니 다행이다. 이게 이제 그러니까 여성들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이렇게 남의 거는 잘 보여요. 바둑 두고 장기 뜰 때도 등 뒤에서 보면 잘 보여요. 아시겠어요? 그런 것처럼 제 건 잘 안 보여도 남의 건 잘 보여.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한번 바꿔보세요. 내가 볼 때는 괜찮을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잘 안 되지. 그래서 절을 해야 돼. 알았죠? 스님도 이래 말하지만, 이런 여자가만 이렇다면 이런 여자하고 내가 살아라 하면 살까 못 살까? 못 살아. 난 못 살아. 난 이혼할 거야. 근데 왜 스님은 자기 복은 살아라? 내가 살아라고 얘기 안 했어. 대중이 그래도 사는 게 낫겠다 이래 말은. 나는 저런 못 살아. 그래서 나는 처음부터 그럴 자신이 없어가 결혼을 안 한 거예요. 근데 자기는 했어 안 했어? 했어. 그거를 할 각오가 돼 있었기 때문에 한 거예요. 자기 그 생각 못 했을지 몰라도 결혼할 때는 상대의 어떤 것도 수용할 각오가 있어야 결혼하는 거예요. 나는 그게 잘 안 돼가 내 성질로 보니까. 내 어릴 때 성질을 딱 보면요, 방 청소를 하는데 있잖아, 그죠? 방 청소를 하는데 걸레를 딱 빨아가지고 물기를 쫙 짜가지고 딱 접어가 요래 닦고 또 뒤집어가 닦고 요래 하면 되는데, 물이 질 흐르는 걸 갖고 시실 이런 문제는 사람 보면 와, 우리는 뭐 못 견뎌. 그리고 옆에서 딱 보면 이게 중간에 빠지잖아, 그죠? 딱 안 닦고 이래가지고 중간에 이게 뭐 상 닦을 때도 행주를 갖고 이렇게 빡빡빡 닦아가 딱 닦고 마른 걸레가 딱 닦아야 되는데 질해가 닦을 뿐만 아니라 중간중간에 이렇게 건너뛰어가 닦고, 나중에 방이든 상이든 마르고 나면 그 물기 그게 얼룩이 이래 져 있는데 그걸 막 그냥 갖다 덮어놓고, 난 그건 못 살아 그거. 양말도 이래 해가지고 쭉 이래 짜가지고 그냥 갖다 걸어가지고 양말이 마른 뒤에 이래 털려가 이래 있잖아. 그거 딱 펴가지고 이렇게 딱 해야 신으면 되고, 빗자루 할 때 이래가지고 먼지 다 날라가 다 쓸고 났는데 그 자리에 또 떨어 있고. 그러니까 빗자루를 이렇게 딱 45도 각도로 이렇게 딱 이래가지고 이렇게 싹 해야 되고, 이렇게 딱 보고 먼지가 좀 많아 보이면 어떻게 된다? 빗자루를 물에 딱 적셔가 탁탁 털어가 싹 닦으면 먼지가 안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여자하고 내가 왜 살겠어? 그러니까 아예 어떻게 했다? 내가 저거 보고는 못 살지. 그래 난 딱 혼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성격이 아무 마찰이 안 일어나잖아. 스님으로서 이런 깔끔한 성격은 대중들이 또 좋아하나 안 좋아하나? 좋아해. 근데 지 남편으로는 이게 결코 좋은 게 아니야. 아시겠어요? 밥도 이렇게 딱 해가 살을 이렇게 딱 보고 이게 묵은 살이냐 햅살이냐의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이게 묵은 살이면 이게 약간 한 30분 좀 불렸다 밥을 해야 되고, 햅살이면 한 두세 달은 그냥 해도 돼요. 그 다음에 물을 딱 조정해가 이게 딱 밥하는 소리를 들어보고, 요즘 전기밥통이 하니까 덜하지만 옛날에 냄비 할 때 딱 들어보고 이걸 불기를 처음에 좀 높였다 나중에 낮춰가 시간을 뜸을 들여가 이게 밥을 하면 숟가락과 이렇게
주걱을 뜨면 짜짜짜짜짜짜 할 정도로 밥이 이렇게 딱 돼가 입에 넣으면 밥만 먹어도 아주 맛있을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밥을 하루 이틀 하는 것도 아닌데 버시거리하게 하거나 무슨 술밥처럼 꼬들꼬들하게 하거나 이런 거 매일 밥 갖고 얘기해야 되잖아. 이런 남자 같이 살겠어 못 살겠어? 그런데 왜 스님을 좋아해? 그러니까 여러분들 남편들 진짜 좋은 사람이에요. 스님 좋다 하지만 나하고 3일만 살면 다 도망가. 그래서 나는 내가 그렇다고 내가 이걸 버려가지고 비 맞춰가면 살고 싶냐? 살고 싶지가 않아. 왜? 나는 그렇게 하는 게 옳다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그러면 내 성질대로도 살고 남하고도 갈등을 안 일으키려면 어떻게 사는 게 낫다? 혼자 사는 게 낫다. 근데 절에 가보니까 이런 성격이 너무너무 맞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거 하나도 문제가 안 돼. 고칠 게 하나도 없어. 생긴 대로 딱 살아도 다 좋아해. 굉장히 내가 노력해서 사는 게 아니라 생긴 대로 사는데도 여기는 괜찮다 그래요. 그리고 딱 충실하기 적당하더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그러니까 자기가 깔끔했으면 자기가 결혼하지 말고 어디로 왔으면 됐다. 비구니로 됐으면 수녀님이 됐으면 자기 아무 문제가 없어. 지금이라도 그만두고 갈래? 아니면 애 20살까지 애를 낳았으니까 20살까지는 이렇게 서로 맞춰서 살면서 키워놓고 애가 20살이 막내가 딱 넘거든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어때요? 절로 가도 괜찮아. 20살까지는 부부 문제가 아니라 애기 문제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야. 자기가 한 행위에 대한 뭘 져야 된다? 책임을 져야 돼.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혼을 먼저 하지 말고 스님을 먼저 해보는 게 훨씬 사는데 유리합니다. 스님을 하다가 나가면 아무 부작용이 없어요. 근데 결혼을 하다가 이거 아니다 해가 들어오면 부작용이 많아요. 애기 있지, 애기에 대한 책임 있지, 여러 문제가 있잖아.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아이들, 앞으로 자녀들 일단 먼저 스님을 권유하고 아시겠어요? 나중에 스님 되는 거 그때 내 스님 될 걸 부러워하지 말고 한번 해보고 이건 아니다. 난 나가서 살아야 되겠다. 이러면 나중에 혼자 사는 데 대한 그런 망상을 안 피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 어지르는 거는 그래도 봐주면서 사는 게 혼자 사는 것보다는 낫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알았죠? 그러니까 자기 지금 애가 막내가 몇 살이라고? 11살이니까 앞으로 10년은 어떻게 해야 된다? 수용하고 사세요. 남편 고맙다 그러고 수용하고 그냥 살면 돼. 저는 결혼 26년 차이고 그 아내와 두 딸의 가장입니다. 제 고민은 아내가 사소한 일에도 화를 너무나 잘 내고 짜증도 심하고 그로 인해 가지고 뭐 그것 때문만은 아니지만은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했습니다. 누가? 본인이 아내가? 아니, 아내가요. 예. 그래서 본인은 남들이 화를 나게 한다고 하지만은 저와 아이들은 그럴 때마다 힘들어하고 저는 잘 참는 성격이어서 대부분 아내를 이해하고 넘어가기도 하지만은 한 50번에 한 번 정도는 저도 좀 맞받아치게 되거든요. 맞받아친다 그래. 예. 점잖게 얘기 그냥 폭발한다 이래 말해야지. 저도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좀 심하게 다투고 지금까지 수없이 이제 들어온 얘기, 과거에 서운했던 이야기, 그다음에 시댁 식구들, 그다음에 시어머니에 대한 불만 이런 게 이제 반복적으로 계속 욕설과 함께 이제 듣게 됩니다. 둘째 아이가 그 아내의 성격을 닮아가는 게 좀 안타깝고 저 또한 좀 그럴 때는 힘든데 이러한 아내를 좀 이해하고 제 마음이 편안해지려면은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또 한 가지는요. 네. 제 어머님 문제인데요. 뭐 물론 아내하고 연관되어 있지만은 결혼 초부터 어머니는 여러 가지로 이제 부족한 그 사돈댁에 대해서 불만이 좀 있었는데요. 요즘 들어가지고 이제 아내에게 다른 며느리들은 다들 열심히 돈을 버는데 너는 내 집에서 놀고만 있느냐 이렇게 직간접적으로 이제 아내를 미워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또 아내는 저를 또 더 심하게 화를 내고 저한테 네. 이럴 때 이제 어머니한테 간섭하지 말라고 제가 또 나설 수도 없고 네. 어떻게 돼야 될지 고민입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자기의 우유부단한 태도가 원인이에요.
자기가 지금 어머니하고 아내 사이에 양다리 걸치고 사네요. 자기 지금 입장이 어느 쪽이에요? 아내 쪽이에요? 어머니 쪽이에요? 지금은 아내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그 미리 일찍 돌아섰으면 이런 일이 좀 덜한데 이제 가리니까 이제 다 지난 뒤에 그래서 입장을 분명히 해야 돼요. 어머니 연세 얼마세요? 78입니다. 78. 어머니가 이제 연세 드셔서 그러니까 결혼 딱 해서 결혼 초에는 입장을 100% 아내 쪽으로 돌리고 어머니는 딱 정을 끊어줘야 돼요. 그러다가 어머니가 이제 70이 넘고 80이 돼가 돌봐야 될 그런 노인이 되면 이제는 어머니 쪽으로 다시 또 돌아와야 돼요. 거꾸로 했네요. 거꾸로 해요. 그래서 거꾸로 해서 자기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이제 현실적으로 아내는 아내 쪽에 서 있을 때 못했기 때문에 아내는 상처를 입어가지고 그게 두고두고 한이 돼 있고 이제 아내 쪽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이제 늙은 어머니가 또 늙어 놓으니까 또 이게 자식으로서 안쓰럽잖아요. 지금은 이제 돌봐야 될 때인데 그러니까 지금 이 중간의 기회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아내한테는 계속 내가 결혼해서 가정이 됐으면 하나의 독립된 가정이지 이 어머니 가정하고 사이에서 중간에 자기가 이렇게 끼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내 쪽으로 탁 입장을 정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아내한테 항상 미안하다 그래야 돼요. 아무리 시어머니 욕을 하던 옛날 얘기를 하면 항상 여보 미안해. 아이고 그때 내가 어리석어가지고 그때 내가 아직 몰라가지고 엄마 정을 못 떼가지고 내가 당신 입장을 이해 못한 거 미안하다. 여보 미안해 이렇게 항상 미안하다고 해야 돼요. 근데 자기도 얘기하지만 참으면 안 돼요. 진짜 미안해야지. 참으면 터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50번 미안하다 그래놓고 한번 터져가지고 어때요? 전부 다 도루묵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미안하다. 나 때문에 네가 진짜 그 속에 많이 상처를 입었구나. 이래가 매일 108배 절하면서도 아내한테 미안하다. 또 현실 속에서도 미안하다. 아무리 난리를 피워도 아이고 미안하다. 자꾸 이렇게 해서 기도를 해줘야 조금이라도 아내 한이 풀려요. 그런다고 아내 한이 완전히 풀리지는 않습니다. 이게 이미 형성되어진 거니까. 그리고 아내 한이 좀 풀려야 아이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안 그러면 아이도 똑같이 엄마를 닮습니다. 그래서 우선 아이를 위해서도 또 아내를 위해서도 이렇게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어머니에 대해서는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면 지금 어머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간섭하지 마세요. 이러면 어머니하고 또 싸우게 돼요. 어머니가 그런 말 하면 또 어머니 며느리한테 직접 해요? 자기한테 해요? 직접 합니다. 며느리한테 직접 해요. 예. 그러면 자기가 며느리한테 사과를 해요. 엄마를 대신해가. 여보 미안해. 어머니 연세 드셔서 하시는 말씀이니까 너무 상심하지 마. 내가 대신 사과할게. 이렇게 자꾸 해야 돼. 어머니 보고 하지 마라 소리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지금 하지 말한다고 고쳐질까 안 고쳐질까? 안 고쳐지기 때문에. 하지 마라 그런다고 안 할 정도면 해도 돼요. 근데 그게 안 고쳐질 거기 때문에. 그러나 언제 한번 편안한 자리에서 어머니 아내하고 저희들 아이들 키우고 이렇게 살아가려면 아이들 키우고 이러려면 집안 잘 돌보고 지금까지 잘 했는데 자꾸 그렇게 말하면 가정 불화가 생기니까 어머니 조금 안 해주시면 안 되겠냐고. 어머니 마음은 이해합니다. 이렇게 얘기해보고 한두 번 해봐야 돼요. 해도 어머니가 안 고치면 그냥 놔둬야 돼요. 그럼 자기는 어머니한테 요거도 먹고 아내한테 요거도 먹고 그러지 않아요. 예, 두 개를 다 얻어먹어야 돼요. 아내가 뭐라고 미안해요 하고 엄마가 그럼 미안해요 하고. 그러나 마음의 중심은 아내 쪽에 서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잘 그래야 알겠습니다. 뭐가 된다? 자식이 잘 돼요. 애기 엄마가 마음이 불안하거나 악심을 품으면 아이들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에 대한 효도 중요하지만 자기가 아이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엄마하고 아들하고 택하라면 자기 누구 택해야 된다? 아이들을 택해야 돼. 이건 자연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어머니에게 효도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를 잘 키워야 돼요. 아이들을 잘 키우려면 제일 큰 영향을 주는 게 애들 엄마예요.
그래서 내가 애들한테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애들 엄마한테 잘하면 아이는 저절로 잘 돼요. 엄마를 빼버리고 말 안 들으니까 내하고 애들하고 소통한다. 그러면 현상적으로 관계는 좋을지 몰라도 아이가 엄마 성질을 닮아서 나중에 살 때 인생이 피곤해져요. 아내한테 참여하시고 또 대신 자꾸 사과를 해주시고 과거 것도 지금도 그렇게 하고 절대로 뚜껑 열려가지고 한 번씩 싸우고 그러지 말고 내가 매일 108배 기도해서 내가 태도를 불분명해서 아내가 정말 상처가 많았구나 이게 깊이 인식이 돼야 아내가 어떤 악담을 해도 아이고 미안하다 이런 마음이 들지 기도를 안 하고 하면 이해는 되지만은 자꾸 그 얘기 되풀이하면 성질이 확 일어나가 그래 지금 이미 지난 걸 의아란 말이야 이러니까 이제 대싸움하게 돼요. 매일 108배 기도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저는 그 사람들 속에 있어도 가끔 저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가 이렇게 많은데요. 그럴 땐 되게 무기력하고 상실감이 느껴지고, 그러니까 우울해져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이렇게 기분이 처질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이렇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질문자는 자기가 우울증이 있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잘 몰라요? 네. 그러면 이제 오늘 얘기 잘했어요. 병원에 가서 네. 이렇게 상담을 한번 하셔야 돼요. 의사 선생님하고. 네. 근데 이 정신질환은 육체적 질환과 똑같은 그냥 병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감기 들리면 어떻게 합니까? 옛날에는 뭐 다른 민간요법이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요즘은 어때요? 병원에 가서 간단하게 처방하죠. 제가 어릴 때는요, 이 객귀 들었다 이런 병 알아요? 연세 드신 분. 객귀 들었다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이 겨울 같은 데나 이렇게 누구 장례집이나 잔치집이나 이런 데 가서 그때는 다 밥 못 먹고 살았거든요. 그러면 그런 잔치 있으면 가서 막 한 상 막 그냥 진짜 배가 터져라고 먹어요. 그렇게 가서 얻어먹고 집에 와가 있으면 온몸이 막 춥고 덜덜덜덜덜 떨리고 이래요. 막 당장 숨 넘어갈 것 같지. 그럼 어른들이 아이고 제 객귀 들었다 그래요. 객귀란 게 뭐예요? 길거리 돌아가는 귀신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면 방에 불을 떼고 그리고 이렇게 베개를 받치고 뒤로 이렇게 눕혀놓고 시퍼런 부엌칼을 갈아가지고 부엌을 갈아가 여기다 입에다가 부엌칼을 대놓고 이렇게 물을 3번 이렇게 붓고 입속에다 칼날에다가 파란 콩 있죠? 그 3개를 입에 넣고 그렇게 해서 넘기라 그러고 칼을 빼가 머리를 3번 이렇게 긁어가지고는 마당을 향하니까 이 귀신아 물러가라 이러가 던져버리고는 두꺼운 이불을 덮어가지고 이렇게 놔둬요. 한 서너 시간 자고 일어나면 온몸에 땀을 비 오듯이 흘리고 이렇게 자고 일어나면 나아요. 귀신이 떨어져요. 근데 그거는 해보면 거의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러면 그게 결과가 맞으니까 귀신이 들었다 귀신이 나간 거냐 이렇게만 말할 수는 없다 이거예요. 그건 옛날식으로 그거에 대한 이해를 한 거예요. 요즘 말하면 이게 뭐에 들어가요? 급체요, 급체.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 급체했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또 그렇게 하면 나으니까 그렇게 해요. 요즘은 가서 무슨 가스 활명수하고 뭐하고 사가지고 먹어요. 아무도 나도 그래 안 해요, 지금은. 그런 것처럼 이제 간단한 것은 간단한 처방이 나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옛날에는 이런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으면 이걸 가지고 신경쇠약 증세다 그래가 절에 가서 3년간 어때요? 암자에다 보내가지고 하기도 하고 또 뭐예요? 교회에서는 뭐 한다? 안수기도 해가지고 또 마귀를 내쫓는다 그러고 절에서는 또 구병시식 하고 이러거든요. 아시겠어요? 영가가 붙었다. 그러고 또 뭐라고 귀에서 속삭이는 게 있어요. 자기는 그거 해당되는 게 아니고 막 속삭이면 이제 이걸 뭐라요? 귀신이 들었다. 그것도 귀신 한 명 든 게 있고 여러 명 든 게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오늘날은 다 이걸 분석하면 이건 정신분열증에 속합니다. 즉 다중인격,
그다음에 이중인격 이런 정신분열에 속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현대의학도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하고 두 번째 다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아주 초보 단계예요. 의학적으로. 그러나 지금처럼 옛날처럼 막연하게 하는 것보다는 훨씬 비교적 정확해요. 그런데 어쨌든 이런 심리적인 이렇게 조울증, 우울, 가라앉았다가 높았다가 하는 이런 증이나 그다음에 이런 정신적인 갈등 같은 것도 다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신체적인 어떤 호르몬 분비의 이상으로 나타나는 문제. 다른 하나는 정신적인 프로그램의 이상으로 나타나는 문제. 요즘 컴퓨터로 말하면 프로그램의 이상은 컴퓨터 바이러스의 문제고 컴퓨터 본체의 이상이 있거든요. 이 둘 중에 하나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병원에 가서 이렇게 의사하고 상담을 해보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러면 확인을 했으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 스님은 괜히 난 멀쩡한 걸 병원에 가라 그랬다.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확인을 하니 그건 안심해도 되겠구나. 이렇게 되고 의사가 상담을 해보고 약간 우울증이 있네요. 이러면 이제 약을 주면 이거는 주로 환절기에 많이 나타납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내가 약간 이렇게 정신적인 어떤 감정 기복이 심해서 병원에 가야 되겠다 하면 병이 치료가 되는 수준이고 안 가겠다 하면 벌써 치료가 좀 어려운 수준이에요. 집에서 다 경험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게 바로 신경이 너무 예민하게 흥분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가서 간단하게 처방해서 그냥 환절기에 많이 나타나니까 그럴 때 약간 너무 침울할 때는 약을 약간 먹으면 많이 졸려요. 사실 약이란 게 따로 없어요. 신경 안정제니까. 그러면 이 신경이 굉장히 예민한 게 좀 가라앉아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조금 기분이 좋아져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때 술 먹고 취해도 술 깨는 약 먹고 머리 약간 아프면 타이레놀 먹고 하듯이 그 간단하게 먹으면 되지. 그게 무슨 큰 문제가 아니에요.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러고 이제 그건 치료약은 아니고 응급 처방이다. 이래 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병원에 안 가서 병을 키우는 경우가 많아요. 또 두 번째는 병원에 가면 무조건 낫는다 이 생각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응급치료할 수준은 현대의학이 와 있다. 응급치료는. 아시겠어요? 도움을 얻으면 되고. 두 번째 이제 자기가 좀 더 근본적으로 이거를 병의 원인을 보면 이거는 자기 어릴 때 어머니 뱃속에 있거나 또는 두세 살 때 어릴 때 엄마가 어떤 이유로 굉장히 이렇게 삶이 좀 힘들었어요. 정신적으로.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것이 이렇게 전이 돼서 자기가 받아서 형성을 했기 때문에 자기는 딴 사람처럼 이렇게 어려움에 부딪히거나 연애하다 실패하거나 무슨 일이 생기면 그냥 털고 못 일어나고 자꾸 거기에 빠져요. 자기도 모르게. 의식은 이러면 안 되는데 했는데 마음은 자꾸 이렇게 늪에 빠지듯이 자꾸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자기가 알아야 돼요. 알고 그럴 때 저 사람 때문에 그런 게 아니다. 나한테 이런 좀 내면에 문제가 있다. 상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럴 때 기분 전환을 하셔야 돼요. 자꾸 이렇게 생각에 빠지면 안 돼요. 일어나서 운동을 하든지 생각을 바꾸든지 음악을 틀든지 이렇게 하고 조금 이게 생각을 바꾸고 해도 잘 안 되면 비상약 있던 거 조금 먹고 그러면 좋아져요. 이렇게 하고 대신에 이제 자기가 기도를 해야 돼요. 매일 108배 절을 하면서 이러면 잘못하면 내 말을 잘못 들으면 엄마를 원망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엄마가 얼마나 나를 낳고 키울 때 힘들었나를 생각해서 어머니를 위해서 어머니 감사합니다. 저 낳고 키운다고 얼마나 힘들었어요. 이렇게 어머니를 이해하고 기도를 하면 이 마음이 많이 안정이 돼요. 결혼 아직 안 하셨죠? 예. 이렇게 해서 이것에 대한 자기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탁 삭박하게는 안 돼요. 어릴 때 형성된 거기 때문에. 그러나 이렇게 자기 컨트롤이 될 때 이제 결혼을 해서 애를 낳아야지 지금은 이 상태로
만약에 결혼을 해가지고 애를 낳는데 자기가 이렇게 침울하게 빠지게 되면 아이가 똑같이 나처럼 또 그렇게 돼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혹시 그럴 때 심할 때는 어떻게 한다? 병원에 가서 제발 그걸 절대 부끄럽게 생각하나 나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아시겠어요? 선생님도 이렇게 자꾸 다니다 이래 몸살기가 나니까 약을 갖고 다니니까 안 다니니까 갖고 다녀요. 아까도 난 타이놀 2알 먹었어요. 여기 옆구리도 쑤시고 여기도 쑤시고 이래가지고 그걸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갖고 있다가 그럴 때 할 때는 먹으면 되고 안 그럴 때는 그냥 일상적으로 생활하면 되고 그 다음에 그렇게 기도를 자꾸 감사 기도를 하면 저 아래 무의식 세계 이게 기도란 건 암시를 주는 거거든요. 자기 내면에 끊임없이 암시를 주기 때문에 그 무의식 세계에 작은 변화를 불러일으켜요. 그러면 이렇게 좋아지죠. 그리고 매사에 자기가 자꾸 좋게 생각하는 게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훈련을 자꾸 해야 돼요. 어떤 일이 벌이면 이럴 때는 늘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아시겠어요? 걔가 그래서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자꾸 의심하고 이런 게 일어나니까 항상 좋게 생각해요. 어떤 일이든지. 그렇게 조금만 자기 노력하면 누구나 다 극복될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사람 사이 갈등이 있을 때 네. 주변 사람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네네. 그렇다면 고부간의 갈등이 있을 때 이제 집안 남자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결혼했어요? 아니요, 저 자기 문제 아니잖아. 아니요, 제 문제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아무래도 제 어머니가 이제 할머니랑 관계가 이제 소원하시기 때문에 네. 그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누가? 제가요. 자기가 그 고민이요. 할머니한테는 할머니로서 깍듯이 예를 갖추고 엄마한테는 엄마로서 깍듯이 대하면 되지. 자기가 고민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럼 그거밖에 없는 건가요? 그러면 자기가 뭘 원하는데? 아무래도 두 분 관계가 이제 좀 더 가까워지기를 원하죠. 아이고 저 6살짜리 애도 엄마 말 안 들어가지고 엄마가 울고불고 난리인데 자기가 지금 80 먹은 할머니하고 70된 할머니하고 지금 50된 어머니를 어떻게 해보겠다고? 자기 말 듣도록 해보겠다고? 둘이 화해라 하면 딱 하도록 그렇게. 어디 그렇게 못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굉장히 불효막심한 생각이에요. 어떻게 부모를 할머니를 내 시킨 대로 하라 이렇게 생각해요.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그러니까 어머니 보고 이래라 할머니 보고 이래라 이 생각 오늘부터 딱 끊고 할머니가 이렇게 말씀하면 알겠습니다 할머니 하고 손자로서 할머니한테 잘하면 되고 엄마가 이래라 하면 알겠어요 어머니 하고 잘하면 돼요. 그 사이에 끼어서 어려울 때도 있어요? 아니요, 특별히 없습니다. 그런데 뭘 그래요. 설령 사이에 끼어서 할머니가 이거 마당에 갖다 버려라 그러니까 네 하고 들고 가니까 어머니가 그거 어디 가져가니 버리려고요. 그 아까운 걸 왜 버리니? 갖다 놔. 그럼 네 하고 갖다 놓으면 돼요. 그럼 할머니가 너 왜 안 갖다 놨니? 하면 죄송합니다 하고 또 들고 가면 돼요. 그 어머니가 너 왜 들고 가니? 이러면 아이고 엄마 죄송해요 하고 또 돌아갔다 놓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나보고 어떡하란 말이냐 이렇게 하면 안 돼.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이렇게 그냥 어머니가 뭐라고 하면 네 하고 할머니가 뭐라고 하면 네 하고 왜 안 했니 하면 죄송합니다 하고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해결책이지 않지 않느냐. 근데 그 해결책은 없어. 이게 해결책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해결책을 밖에서 찾으면 안 돼. 그러니까 내가 말해서 엄마를 바꾸고 내가 말해서 할머니를 바꾸고 이런 생각하면 엄마 내 말 들을까 안 들을까? 안 됐죠. 할머니 내 말 들을까 안 들을까? 안 됐습니다. 그럼 내가 엄마 밉나 안 밉나? 내 말 안 들으니까. 내가 할머니도 내 말 안 들으니까 미우니까 나중에 되면 아이고 둘이 싸우든지 말든지 모르겠다만 이렇게 되면 내가 불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 두 사람이 어떻게 하는 것은 그들의 문제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따라하세요. 앞으로는 남의 인생에 간섭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남의 인생에 간섭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할머니도
이 여기 있는 할머니도 아들이라 하더라도 20살이 넘으면 간섭을 안 해야 되는데 지금 간섭하기 때문에 저렇게 괴로움이 생기거든. 그럼 저 할머니가 자식한테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이거 갖다 버리지 마 이래도 자식 말 듣나 안 듣나? 안 됐죠. 안 들으니까 스님 뭐라 그러나? 끊어라 그러잖아. 그럼 자기는 할머니 보고 자기가 어머니다 아니고 할머니 보고, 그러니까 그건 지나친 야무진 꿈이야.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버려야 돼. 그러니까 인생 가족 관계가 왜 갈등이 생기나? 그래서 갈등이 생겨. 그러니까 지나친 간섭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할머니하고 엄마하고 싸우는 거는 어른들의 문제니까 난 관계가 없어. 그래 할머니하고 엄마하고 싸우고 난뒤 엄마가 나한테 전화해가 할머니가 어떠고 저떠고 하면 엄마 편도 들지 말고 엄마한테 엄마가 할머니한테 잘해야지 이런 말도 하면 안 돼. 엄마가 할머니 잘해야지 하면 엄마 섭섭할까 안 섭섭할까? 섭섭하겠지. 그 엄마 말 듣고 또 할머니 욕하면 할머니가 섭섭할까 안 할까? 섭섭하겠지. 그러니까 엄마가 막 얘기하면 엄마 마음 들어주면 아이고 그래 엄마 힘들었겠다 이래지 얘기하지. 할머니 욕하면 안 되고, 할머니가 또 전화와 갔는데 엄마가 나한테 이랬다 하면 아이고 그래요 할머니 네네 알겠어요 아이고 할머니 힘드셨죠 이러고 딱 멈춰야 돼. 할머니 말 듣고 엄마를 비판해도 안 되고 엄마 말 듣고 할머니를 비판해도 안 되고 할머니 보고 엄마 비판하지 마라 그래도 안 되고, 그들의 인생 그들대로 살도록 놔두는 거예요. 자기는 산에 가면 큰 나무도 있고 적은 나무도 있고 큰 바위도 있고 적은 바위도 있는데 큰 나무 보고 야 이만 니 너무 크다. 밑에 애들 어떻게 사니? 좀 작아. 밑에는 이 많은 나무 속에 왜 찌질이도 못 나가지고 끼어가지고 조그맣게 자랐니? 이렇게 하고 다니나 그냥 다니나? 그냥 다닙니다. 그래. 그렇듯이 그거는 그냥 그들끼리 살도록 두고 내 할 일을 하면 된다. 그러면 가정이 어떻게 된다? 엄마 아빠는 할머니하고 엄마하고는 싸워도 나는 어떻다? 평화를 유지할 수 있고 나로 인해서 집안이 그나마 평화를 유지할 수가 있다. 할머니, 엄마, 나 셋 중에 엄마 고치려고 한 머리 고치려면 나하고 할머니하고 싸우고 나하고 엄마하고 싸우고 엄마하고 할머니 싸우고 셋이 다 삼각형 세 변이 다 싸우는데 내가 간섭을 안 하면 엄마하고 할머니 한 변만 싸우고 나하고 할머니하고도 좋고 나하고 엄마하고도 좋고,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집안이 훨씬 편안하다. 아시겠죠? 네. 그럼 자기가 나중에 결혼하면 어떻게 될까? 이제 결혼 안 했는데 한다면 결혼을 했는데 20살이 넘으면 독립해야 된다고 가르치거나 집에 엄마 아들로 살아야 되나? 따로 살라고 하십니다. 아니 자기가 결혼을 하면 네. 독립을 해야 되나? 독립해야죠. 마음이 네. 늘 그러니까 부인하고 엄마 사이에서 자기가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겠어? 갈등이 있을 때요? 아니 네. 자기가 결혼을 했는데 네. 엄마는 빨리 오라 그러고 부인은 가지 마라 그러면 자기는 어떻게 할래? 저는 안 갈 것 같습니다. 그래. 네. 그러니까 입장이 분명해야 돼. 결혼하면 독립을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20살 이전에는 어머니에게 예속이 돼 있어. 부모에게. 미성년자. 성년이 아니야. 그러니까 보호도 받지만은 예속이 돼 있어. 20살이 딱 넘으면 성년이기 때문에 독립을 해야 돼. 그럼 먼저 경제적으로 독립해야 돼. 자기 지금 독립됐나 안 됐나? 안 됐습니다.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지금은 엄마기 때문에가 아니라 20살이 넘었는데 도와주는 건 엄마가 도와주는 게 아니라 스폰서가 도와주는 거예요. 그럼 스폰서 말 좀 들어야 되나 안 들어야 되나?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돼. 네. 그래서 이 스폰서를 빨리 끊어야 돼. 대신에 간섭도 안 받아야 돼. 알았지? 결혼해가 남자가 엄마하고 아내 사이에서 어정쩡한 관계를 취하면 아내가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아무리 나를 키워주고 나를 해줘도 결혼 딱 하면 엄마하고 정을 끊어야 돼. 알았지? 네. 그래야 부인이 이렇게 믿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불효라는 소리 들어도 그건 신경 쓸 필요가 없어. 입장이 분명해야 돼. 그렇다고 엄마한테 뭐 반대하라 이런 말은 아니야. 그 입장을 분명히 한 입장에서 키워준 부모님에 대해서 공경을 해야 돼. 그 입장을 중간에 두고 살면 안 돼.
자기가 만약 그런 입장을 갖고 있으면 아무 여자도 자기 안 좋아해. 두 여자 사이에 있는 남자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 안 좋아합니다. 그게 비록 늙은 여자라도 싫어. 알았지? 네. 그러니까 이게 분명해야 돼. 순서가 있어. 그러니까 효도돼야 되고 이런 생각하면 안 돼. 입장을 탁 분명해야 돼. 알았어요? 네. 남자는 그런 입장을 가져야 되고 여자일 때는 어떨까? 스님 법문 듣고 스님 법문 들으니까 딱 결혼하면 남자가 입장이 분명히가 어머니 편 들지 말고 아내 편 들으라고 스님이 얘기했는데 당신은 말이야 왜 자꾸 어머니 편 들고 내 편 안 듣냐? 또 여자들은 오늘 틀림없이 이거 갖고 또 가서 집에 가서 여자는 어떤 입장을 가져야 되느냐? 내가 애를 낳아서 키워보면 그 부모의 자식에 대한 정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 그런데 어떤 사람을 하나 두고 엄마가 낳아서 키웠어. 그 다음에 그런데 어떤 여자가 와서 결혼을 했어. 그럼 두 여자가 이 남자를 두고 서로 자기 거라 그래. 하나는 내가 낳아서 키웠으니 내 거다. 하나는 내가 결혼했으니 내 거다. 하면 굳이 우리가 소유권 분쟁을 한다면 누구 거라고 말하기가 더 쉬워? 자식이 더 자기 거라는 생각이 강할까? 남편이 내 거라는 게 더 강할까? 자식이라고 인정해요? 그러니까 항상 아내는 남편이 누구 거라는 걸 잊으면 안 된다. 엄마 거라는 거를, 시어머니를 거를 잊으면 안 돼.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그래서 항상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다? 시어머니가 소유권자고 주주고, 아시겠어요? 소유권자고 경영권은 누구한테 있다? 나한테 있다. 회사로 치면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시어머니가 오면 자리를 비켜줘야 돼. 그런 마음으로 며느리가 가지면 고부간의 갈등을 일으킬 일이 없다. 아시겠어요? 그걸 가지고 네 거니 내 거니 이런 마음을 내면 안 된다. 여자는 그렇게 가져야 되고, 남자는 어떻게 가져야 된다? 자기 입장을 어머니 쪽하고 아내 쪽일 때 어딜 쪽을 분명히 해야 된다? 아내 쪽으로 분명히 해줘야 된다. 근데 이 법문 잘못 듣고 여자는 남자 법문 듣고 태도를 분명히 하라 그랬다 이러고, 남자는 또 여자 법문 듣고 누구라 그러더나 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부처님 법은 항상 자기에게로 향해야지 남에게 적용하면 안 된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자기는 지금 엄마하고 할머니 사이의 갈등은 남자들의 이런 불분명한 태도에 근거하거나, 안 그러면 여자들의 소유권 쟁탈전 때문에 생기는 문제다. 알았어요? 네. 그러니까 남자가 태도를 분명히 하고 여자가 소유권 관계를 분명히 하면 이 문제는 일어날 수가 없는데도 이게 불분명해서 지금 생기는 거예요. 알았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불분명한 관계에서 생기는 현재의 할머니, 어머니 문제는 그건 자기가 관여할 문제는 아니니까 자기는 뭐 한다? 신경 꺼. 네, 감사합니다. 여기 지금 시어머니 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시어머니 된 사람 손 내리세요. 내 아들이에요? 그 여자 거요? 소유권 넘겨줬어요? 알았어요? 그 간섭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딱 끊어야 돼. 김치 담아줘야 돼? 안 담아줘야 돼? 안 담아줘야 돼. 종로릇도 하지 마라 이 말이야. 아시겠어요? 소유권 주장도 하지 말고 뭐도 하지 마라? 종로릇도 하지 마라. 손자도 봐줘야 돼? 안 봐줘야 돼? 안 봐줘야 돼. 그 이유는 어디 있을까? 모든 아이는 자기 엄마로부터 사랑받고 싶어요? 딴 여자로부터 사랑받고 싶어요? 자기 엄마로부터 사랑받고 싶으니까 그 아이의 그 권리를 뺏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가끔 가서 돌봐주는 건 괜찮지만 맡아 키우는 거는 안 된다. 우선 나도 힘들고. 아시겠어요? 그러면 애가 직장 다니고 어떤가? 그래도 상관없어요. 직장을 그만두든지 애를 얻고 직장 다니든지, 그거는 엄마는 아이를 위해서 그 정도로 희생을 해야 아이가 엄마의 사랑을 먹고 제대로 자라는 거예요.
내가 돌봐주는 게 손자가 잘 되는 게 아니고 딸이든 며느리든 그 엄마가 자식을 자기 온갖 고통을 겪고 그 아이를 키워야 아이가 엄마의 사랑을 먹고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을 끊으면 누가 편하다? 나도 편하고 죽어도 잘 살고 그래. 거기 기웃기웃 그 남의 살림이 기웃거리면 안 돼요. 알았죠? 그 다음에 며느리 된 사람 손 들어봐. 네, 내리세요. 원소유주가 누구다? 시어머니가 원소유주야. 알았죠? 그러니까 항상 그걸 갖고 다투면 안 돼. 그러니까 평생 키워가지고 만들어 놓은 자식을 누가 달랑 먹어버렸다. 내가 달랑 먹어버렸으니까 미안한 줄 알아야 돼. 그리고 시어머니는 항상 뺏겼다는 마음이 있어. 이걸 알아야 돼요. 뺏겼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항상 어머니 오시면 이렇게 제가 가지고 있지만 언제든지 돌려줄 자세를 가져요. 언제든지 돌려줄 자세. 항상 이런 마음을 내지 거기에 갈등을 일으키면 안 된다. 이 어머니가 돼가 자식 부부의 그 관계를 갖고 간섭을 하면 부부의 정을 끊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천륜을 어긋나는 거예요. 죄가 무거워요. 또 자식과 엄마 사이의 그 정을 며느리가 질투하면 그것도 부모 자식의 천륜을 끊는 거기 때문에 죄가 엄청나게 무거워요.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 아들이 부모에게 잘하는 걸 갖고 시비하지 말고 우리 아들이 부부관계가 좋은 걸 갖고 시비하지 마라.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된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이 순서만 잘 조절을 서로 하면 아주 낯설은 관계지만은 부모 자식으로서 새로 맺어져서 잘 지낼 수 있는데 이 관계를 불분명하게 맺고 있기 때문에 늘 원수처럼 갈등이 생긴다. 이런 얘기. 안녕하세요. 네. 저는 50세로 일남일녀를 두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큰 용기를 내어 질문을 드리는 것은 가족관계에서 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 남편은 소위 남자들이 하는 놀이는 다 하고 논 사람입니다. 술, 도박, 여자를 다 했습니다. 그런 상황 때문인지 남편은 2000년부터는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건강에 좋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불안 상황 속에서 가정을 지키고 싶었고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기 싫어서 나름대로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작은 아이인 아들이 이번에 대학을 들어간 후 저에게 엄마는 왜 아빠하고 싸우며 살았느냐고 하면서 저에게 대들고 있습니다. 요즘은 아빠하고만 가깝게 이야기를 나누어 제가 소외를 당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저에게 남편이 없으면 너만 고생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남편은 저에게 본인이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이는 며칠 전 저에게 엄마는 다른 애들을 키워봐야만 감사할 줄 안다고 말을 합니다. 가족들은 저에게 본인들에게 더 잘하려고는 합니다. 제가 이렇게 괴로워하는 걸 보면서 언니는 저에게 너희 가족은 너에게 감사한 마음이 없어서 그런 거니 저보고 집을 떠나서 한 1년쯤 외국이든 제주도든 가버리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스님의 말씀을 인터넷을 통해서 보면서 깨달음과 격려와 위로를 많이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요즘 가만히 생각을 하면서는 저희가 남편에게 잘하지 못해서 아들이 저에게 이러는 게 아닌가 싶어서 남편에게 잘하려고 노력도 하고 스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런 주문을 외우면서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런지 남편하고는 요즘 나쁘지 않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남편이 저한테 그렇게 했던 것보다 아들이 저에게 섭섭하게 하는 게 너무 아들이 밉고 아들의 눈을 쳐다보기도 싫고 슬프고 외로운 마음이 듭니다. 저는 언니는 저보고 나가버리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러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제 마음을 다스려야 하는 것인지 남편에 대한 참회가 부족해서 그러는 것인지 제 마음이 괴롭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개인 얘기긴 하지만 50대 여성의 다수가 겪는
뭐 비슷한 심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럴 때 이것저것 너무 따지지 말고 이 고개 들고 저 쳐다보세요. 이거 이럴저런 설명하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그냥 이럴 때 이렇게 생각했어요. 갱년기가 왔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이쪽 생각하면 복잡해. 그래서 아이고 갱년기가 왔구나 이런 정도로 웃어 그냥 넘겨버리는 게 최고요. 이거 해결한다고 뭐 성당가 열심히 기도하고 절에가 열심히 절하고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는 게 좋다고? 갱년기가 왔나? 와 요새 내 마음이 이렇지 이렇게 슬쩍 그냥 갱년기에다 책임 전가를 해버리는 게 좋다. 즉 그 말은 가볍게 넘겨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 하나하나 따져보면 그래요. 남편이 젊을 때 지 맘대로 살았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나는 이래 사는데 네 맘대로 살고 해서 상대적으로 보면 기분 나쁠지 몰라도 지 맘대로 할 짓 다 하고 살았으니까 남편이 일찍 죽는다 그래도 내가 별로 미련이 안 남겠죠. 만약에 담배 술 먹겠다는 거 못 먹게 하고 담배 못 피게 하고 뭐 못하게 하고 이러다 죽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이고 그래 죽을 줄 알았으면 실컷 먹도록 할 거 이런 게 생기는데 지 할 짓 다 하고 살았기 때문에 아이고 그래도 그 인간 뭐 지 할 짓 다 하고 살았어 이렇게 내려놓을 수 있으니까 이게 첫째 그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애들이 아빠하고 사이가 나빠가지고 이게 골치 아프지. 우리 애가 아빠하고 사이가 좋은 게 왜 골치가 아파. 이것도 좋게 생각하면 좋아요. 그런데 아빠하고 내가 남편하고 내 사이에 애를 네 엄마 좋아하니 아빠 좋아하니 자꾸 이렇게가 여기에 내 안 좋아하고 지 아빠 좋아한다 해서 섭섭하고 기분 나쁜데 그거는 엄마답지가 못해. 그러니까 애가 아빠를 좋아하는 거는 참 좋은 현상이야.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 애가 어릴 때는 아빠 이런저런 문제로 아빠 안 좋아하더니 이제 나이 들어 철드니까 남편을 좋아하구나. 이거는 내가 애를 잘 키웠다는 거예요, 못 키웠다는 거예요? 잘 키웠다. 나도 괜찮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요인이다. 그런데 애가 엄마는 좋아하고 아빠 싫어하면 이거는 내가 잠깐 기분은 좋지만은 아이한테는 안 좋아요. 애를 잘못 키운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괜찮고. 그리고 누가 시어머니가 한 말도 딱 맞잖아. 자기 지금 남편 죽고 혼자 있어서 죽고 혼자 사는 뭐 미망인 소리 듣고 살아봐요. 그래도 아무것도 못해도 안 듣는 게 나아요. 그리고 남편 말도 맞네. 살아있는 것만해도 고맙게 여겨라. 맞아요, 그 말도. 다 맞아. 자기도 괜찮고.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어.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 갱년기 장애. 그래서 스님한테 물어보니까 스님이 왜 아무 문제가 없다. 막 괜찮다, 괜찮아. 그렇다 하니까 자신감 가지고 그냥 사세요. 뭐 제가 저희 언니는 저보고 네가 떠나봐야 된다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 떠나고 싶으면 떠나도 되는데 그냥 내가 어디 가서 미국 생활하고 싶으면 그냥 가면 되지. 내 없으면 네가 내 필요 할 거야. 이런 심보로 가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런 심보로 가면 자기 없어진 뒤에 애는 좋다고 난리를 피우고 남편도 마늘 없이 이제 딴 데 놀러 더 잘 다니고 이제 다 좋아하는 일이 벌어지면 자기 이제 얻어갈 데도 없어져. 그래도 내 없으면 안 된다. 내 없으면 네 어떻게 밥 먹고 사노? 이래가 터줏대감을 딱 잡아놓고 그래도 외국을 갈 때는 뭐라고 가야 된다? 아이고 미안합니다. 이러고 갔다가 저를 찾아와야지. 내 없으면 내가 못 사니까 한번 너도 본때 먹어. 이러면 처음에는 지금 선택이 지금 집 나가는 선택인데 이게 조금 더 발전하면 뭔지 알아요? 자살로 갑니다. 심리가 다음 심리는 자살입니다. 내주고 봐야 너가 내가 얼마나 소중한 줄 알지. 내가 없어야 너가 이렇게 이제 심리가 가는 전초전이니까 내가 볼 때는 그거는 우울증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게 갱년기 장애가 우울증보다는 듣기가 좀 낫잖아. 그러니까 이거 그런 병원에 말씀- 가서 상담을 지금 하는 게 좋은 수준으로 이제 조금 더 되면 그래요. 그러니까 요 지금 심리 상태가 이게 이런 게 이제 우울증이에요. 자기는 우울증 아니라 하지만 이게 우울증의 시작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들에 대한 미운 마음이 드는 것을 아들에 대한 미운 어떻게 마음은 대할까요? 아이고 우리 아들 착하다 이렇게 기도하라니까. 아이고 우리 아들 나도 우리 아들 착하다 그러면 나도 덩달아 좋아지는 거예요. 누가 잘 키웠다? 내가 키웠으니까. 그리고 애들이 커서 아버지 좋아하는 건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펜을 가르니까 나쁜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아빠 좋아하는 게 내가 약간 밉상이고 내가 섭섭한 거는 근본은 아이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 내가 남편이 마음에 안 드니까 그 마음에 안 드는 인간을 이게 좋아하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남편에 대한 참여를 하는 건 맞아요. 남편에 대해서 잘해주려고 하지 마. 내가 당신 지 멋대로 지 인생 사는데 나도 내 인생 살면 되는데 왜 남을 그래 자기는 집에 갇혀 살고 남편 자유롭게 사는 걸 그렇게 질투를 해. 저게 좋아 보이면 지도 자유롭게 살면 되지. 못하는 자기가 문제지. 왜 하는 그 사람이 문제야. 그러니까 그건 자기가 잘못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을 잘못해서 당신 미워했어. 미안해. 이렇게 참여를 해야 되고 지금부터 잘해줄 필요가 없어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밥하기 싫으면 뭐 한다? 안 하면 되고 외출하고 싶으면 하면 되고 그러니까 남을 원망하고 미워하지 마라 이 말이지. 자기 집에 있다고 남 집에 있어라 그러고 자기 집에서 밥 먹는다고 남 집에서 밥 먹으라 그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기도 하고 싶으면 하라는 거요. 그렇다 했다고 사람들이 불평하면 뭐라고 한다? 왜 니나고 나는 못하나 이러지 말고 죄송합니다 이러고 하고 싶으면 또 뭐해라? 해라. 그렇다 뭐라 그러면 죄송합니다 이러고 자유롭게 살아라 이거예요. 감사합니다. 밉다고 밥을 안 해주면 남편 밥 안 해주고 애 밥 안 해주면 이거는 감정이 휩싸인 거라 그래. 알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밥을 안 해준다? 아프다고 하고 밥을 안 해줘야 돼. 아시겠어요? 미버가 밥 안 해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냥 밥을 안 하고 누워 있는 거예요. 엄마 밥 이러면 아이고 엄마 아프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남편이 그래도 그래서 아이고 네가 좀 해가 주면 안 되나 이러면 되는 거예요. 아이고 당신 좀 해서 줘요 이러면 되는 거예요. 밉다고 안 하면 이게 자기가 잘못된 행동인데 이거는 괜찮아요. 아시겠어요? 그러려면 이제 한 끼 굶을 각오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한 끼 굶을 각오를 해야 되고 도저히 배고프면 다 잔 뒤에 혼자 조용히 나와가 라면 끓여 먹고 자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갖고 다투고 뭐라고 하는 거는 그건 바보지 뭐. 이건 나쁜 거는 아닌데 조금 모질해는 거예요. 자기를 단돌이 해야 돼요. 남편한테 의지하고 있다가 남편 밖에 가고 자식한테 의지하고 애들 어린 거 돌보고 내 편 만들어 있다 애들 사춘기 대가 크고 지 머리 굵어져가 지 맘대로 나가고 하면 이 40대 후반 50대 초반 되면 그냥 외로워지고 나는 먹고 내가 사실 내가 뭐하고 살았나 이래가 거울 딱 보니까 젊을 땐 예뻤는데 주름살이 생기고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그렇다고 지금 나가 직장 다니려니까 어때요? 지금 새삼스럽게 적응 젊을 땐 나도 한 가닥 했는데 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내가 헛살았다 싶고 이런 게 오는 거예요. 이게 꼭 육체적으로만 오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40에 결혼을 하면 50에 갱년기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애 키우고 살기가 바빠가지고. 근데 이게 보통은 이제 20살에 결혼하면 이런 경험을 만도 되기 전에 느끼고 보통은 이제 25 이렇게 결혼해가 하니까 애들이 내 곁을 떠날 때가 얼마쯤 돼요? 40대 후반, 50대 초반 이때 그러니까 이제 육체적으로도 그때 오지만은 그때 이제 이게
환경하고 겹쳐서 이게 증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도 심해지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뭐 하면 좋다. 이게 다 한가해서 생긴 일이니까 아시겠어요? 애가 뭐 때문에 늙은 엄마하고 놀라 그랬어요. 젊은 여자하고 놀지. 참, 난 그거 보면 자기가 놀려면 왜 애 데리고 자꾸 놀라 그래? 지 남편하고 놀면 되지.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젊은 남자, 여자애는 젊은 남자하고 놀더라고. 젊은 남자애는 젊은 애들끼리 놀도록 하고 나는 심심하면 늙은 남자하고 놀면 되지. 근데 그것도 안 놀자고 재미가 없다 그러면 이제 명상도 하고 절에 와서 봉사도 하고 이 사회적인 꼭 돈벌이만이 아니에요. 이런 사회적인 유의미한 실천적 활동을 하면 얼마나 정신 건강에 좋은데 그렇게 하면 이 갱년기고 뭐고 없어요. 근데 이제 몸의 분비물이나 이런 것의 이상으로 이제 약간의 이렇게 폐경 오고 뭐고 이러면서 약간 위축되는 게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이렇게 적극적인 어떤 활동을 하면 그런 거 금방 넘어가요. 제가 고민하는 의문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다름이 아니라 저와 저희 아버지 관계인데요. 저희 아버지는 좀 다소 많이 보수적이라고 하시는 성미를 가지고 계시고 저는 이제 조금 크다가 보니까 이제 아버지 생각대로 제가 맞춰서 계속 아버지의 뜻대로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보니 이제 주말마다 가끔 집에 내려가는데 집에 갈 때마다 이제 아버지랑 조금 부딪히는 부분이 조금씩 생기고 그거에 대해서 좀 대처를 나름대로 이 방법 저 방법으로 많이 하다가 결국 이제 얼마 전에는 아버지랑 크게 좀 싸우는 거 아닌 것처럼 싸우게 되고 결론적으로는 지금 집에서 쫓겨나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하라는데? 예? 아버지가요? 네, 저희 아버지가 아버지가 자기한테 요구하는 게 가장 큰 게 뭔데? 요즘 들어 아버지가 계속 이제 여태까지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뭐 네가 먹고 산 게 누가 해줬냐, 뭐 입고 한 건 뭐 누가 해줬냐, 막 이런 걸로 계속 저한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러니까 누가 먹여줬어? 근데 제가 정말 해서는 안 되는 말이었지만 이제 얼마 전에 아버지랑 싸우면서 제가 참다가 제가 태어나서 아버지가 저 주려고 밥을 주신 게 아니라 어머니 아버지 드시는 밥상에 제가 숟가락 하나 올린 것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 스님 제가 이거를 그냥 이렇게 한 말이 아니라요. 예전부터 계속 그렇게 아버지가 계속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아빠가 내게 해준 게 뭐가 있나 계속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 얼굴에 침 뱉는 나쁜 말이기는 하지만 저희 아버지보다 저희 어머니가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경제적으로 물론 아버지가 저희 집을 지키시는 가장이시긴 하지만 저희 아버지는 좀 아버지가 벌어서 아버지 인생을 많이 즐기세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다른 일 같은 거 한 번도 안 하다가 저희 아버지한테 시집 오셔가지고 제가 어릴 때 포장마차도 하시고 집에 계란 장사 같은 것도 하시면서 저희 키워주시고 고등학교 때는 학비가 없어서 이제 선생님께서 그러니까 얘기 다 하려면 끝이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아버지는 좀 문제고 엄마는 착하다 이 얘긴데. 네, 제 생각은 그래서 어머니께서 저한테 교재며 학비며 이런 것도 다 대주시고 뭐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만 금전적으로 진짜 아버지가 저한테 뭘 해준 건 없는데 아빠가 요즘 계속 내가 너에게 금전적으로 해준 게 얼만데 뭐가 얼만데 계속 이러니까 저도 욱한 마음에 그러니까 딴 거 갈등 아니고 그 정도야. 네, 근데 효를 하는 게 그럼 저는 계속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아빠가 바라는 대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건지 진짜 그 효라는 게 뭔지. 몇 살이에요 지금? 24살입니다. 24살이에요. 직장이 있어요? 예. 그러고 이제 더 이상 부모한테 의지는 안 해요? 네, 저는 대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자기가 벌어 썼어요. 네. 근데 아버지가 그런 말을 할 때 어쨌든 그렇게 숟가락 하나 더 놨다 그런 얘기하면 안 되고. 제가 근데 말하자마자 아버지한테 죄송하다고 했는데 갑자기 죄송하다 아빠가 해도 안 돼. 그래 어쨌든 아버지 없었으면 자기가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안 태어났어요? 제가
태어나게 해주셔서 아버지 없었으면 태어났냐 안 태어났냐.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이, 그날. 그러지 아이건 그래 입으로 네. 하지 말고 태어났나 안 태어났나 이것만 말해. 감사하죠 태어나게 해주신 거. 그다음에 또 엄마하고 아버지하고는 뭐 엄마는 아버지를 원수로 여기나 둘이는 그래도 뭐 틱택하면서 잘 사나? 원수로 여겼다가 잘 사셨다가 그렇게 하시죠. 그래. 근데 자기가 아버지에 대한 이런 미움은 엄마 때문에 온 거야. 엄마가 아버지를 미워하기 때문에 자기도 엄마의 까르마를 받아서 아버지에 대한 저항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건 자기가 안 하려고 해도 자기 속에서 본질적으로 좀 저항감이 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건 뭐 어쩔 수 없는데 어쨌든 두 분이 서로 싸우면서도 지금 살잖아, 그죠? 네.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엄마는 해주고 아버지는 안 해줬다 이렇게 나누는 건 옳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부모님 감사합니다. 낳아주시고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루에 108배씩 한 100일 기도를 해봐요. 그냥 그렇게 고맙다고 그냥 무슨 말을 하셔도 그러고 이제 아버지가 집에 가서 무슨 말을 하셔도 그런 말하면 네 감사합니다 아버지 맞습니다. 아버님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잘 자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억지로라도 자꾸 그렇게 얘기해. 아버지가 뭘 요구하는데? 바라는 건 없다고 하시던데 계속 이제 언어적인 폭력 같은 걸로 너무. 아니 그건 폭력이 아니지. 내가 너 아, 키운다고 제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 얘기니까 그럴 제가 때마다 여기서 감사합니다. 말씀은 감사합니다. 못하지만. 고맙습니다. 이러면 네. 되고 제가 여기서 말씀을 못 드려 그렇지만 나름의 폭력이 있으니까. 아, 뭘 달라는데 그러니까 돈 달라 그래? 돈을 줬다 그랬다가 다 필요 없다 그랬다가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 저- 돈을 먼저 드리고 필요 없다면 가져오고 이러면 되잖아. 그럼 뭐 어렵다고 그래. 주지도 안 하고 그럼 드릴까요? 이러니까 필요 없어 이러지. 줘봐라. 아니, 저는 드려야 된다고 생각할 때는 드리는데 아니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월급의 일부를 떼서 계속 드려. 그런데 스님 저는 아직 24살이거든요. 지금부터 제가 가진 이 월급에서 얼마씩 드려서 어머님께 아버님께 계속 드리잖아요. 근데 지금부터 계속 그렇게 드려면은 제가 저를 이렇게 진정하게 독립을 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제 능력을 많이 키우는데 저를 투자를 해서 나중에 에이가 대도 않는 소리 자꾸 제가 한다. 결혼을 그러니까 했을 이제 때 아버지가 엄마 뭐라 그러지? 아빠한테도 잘 드릴 수 있는 그런 제가 에이가 되고 싶어요. 결혼하고는 안 드려도 돼. 결혼하면 안 결혼하고 줘도 나면 진짜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지시는 그때 괜찮아. 그때는 또 그때 가서 보고. 지금 우선 좀 드려. 자기 월급 얼마 받아? 얘기해봐 그냥. 얼마 못 받아요. 얼마 받는데? 아니 뭐 못 받으면 뭐 100만 원, 200만 원, 200만 원. 100만 원 받겠죠. 100만 더 받는 것 같은데 말하는 거 보니까. 저 나한테도 속이려고 이제. 얼마 받는데 얘기해봐. 한 100한 3, 50만 원 정도? 그래. 그러면 자기 교회 다니나 안 다니나? 안 다닙니다. 교회 다닌다고 생각하고 11조를 떼서 드려. 11조를 떼서 10분의 1 딱 떼서 아버님께 매달 그동안에 키워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버님 용돈 쓰십시오. 이렇게 아버지 어머니 용돈 쓰십시오. 이렇게 11조를 딱딱 바쳐. 그러면 해결될 거야. 그러고 감사합니다 하고 그걸 억지로 준다 이래 생각하지 마. 정말 고마운 마음으로 드린다. 그리고 결혼하게 되면 나중에 못 줄 형편이다. 나도 애 키우고 이러다 보면 줄 형편이 못 될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지금이 줄 수 있는 유일한 기회야. 그러니까 나중 생각하지 말고 좀 어렵게 자라서 그런지 처녀가 좀 인색하다. 그래가 빼 빠지게 모아봐야 나중에 저렇게 엉뚱하게 날라가. 그러니까 적은 가운데 지금 자기의 처지나 조건에서는 이렇게 나눠 쓰는 게 좋아. 효하고 관계 없어. 돈은 제가 드릴 때 다 드리는데. 아니 한꺼번에 드리지도 마. 정기적으로 드려. 11조로. 11조로. 알았지? 하나님 아버지한테도 11조 드리는데 여기도 아버지니까 11조 드리면 11조로 딱 드려봐. 그래 해봐. 스님 말 듣고 봉투를 집어 던지고 화를 내도 아이고 아버님 진정하세요. 용돈 쓰세요 하고 두고 오고 저 대문 밖에 버리면 주워 오고 그렇게 딱 하면 돼.
금방 해결될 거야. 스님 시킨 대로 해봐. 네, 알겠습니다. 알았지? 예. 예. 그래서 이게 아기 키울 때 이 지혜인데요. 부부간에 갈등이 심하면 엄마는 이게 약하니까 여자는 애기라도 자기 편을 하고 싶잖아, 그죠? 그래서 자꾸 조그만 애 대놓고 자꾸 아이고 너가 아버지 때문에 못 살겠다, 너가 아버지 때문에 못 살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 마음에 아버지에 대한 뭐가 생긴다? 미움과 저항이 생겨요. 이거 아이 성장에 굉장히 장애입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돼야 돼, 아빠가 돼야 되고. 그래서 아이를 부부지간에는 저기 죽일까지 밉지만은 애한테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용돈을 주거나 뭐를 줄 때도 아이고 이 내 아빠가 힘들어서 벌은 돈이다, 아껴 써라 이렇게 말해야지. 아빠는 주지 마라 그러고 엄마가 몰래 주고 자꾸 이래서 애들은 엄마는 굉장히 좋은 사람이고 아빠는 나쁜 사람이고 실질은 뒤에서 다 아빠가 노력해서 하는 일인데 이렇게 해서 나중에 다 이게 아이들에게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돼요. 조금 지혜로워야 돼. 아시겠죠? 둘이 기분 나쁠 땐 나쁘지만은 그 기분 나쁜 것이 무의식적으로 이래 행할 때 이게 자기 자녀의 성장에 큰 장애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렇게 되면 그럼 저 처녀가 아버지하고 갈등만 있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안 하면 기도하러 108배하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용돈 드리고 이래 안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남자를 만나가 괜찮다 싶어 결혼을 했는데 살아보면 누구 같은 남자를 만난다? 아버지 같은 사람을 만나게 돼. 과부가 안 들어와? 그래서 이게 다시 똑같이 부모가 사람 불행을 되풀이합니다. 그러면 딱 그렇게 되도록 돼 있나? 그거는 아니에요. 사람은 다 다른데 아버지한테 받은 상처가 있을 때는 남편한테 그런 문제가 발견되면 어때요? 이게 격렬하게 반응합니다. 아버지는 그래도 싫어도만 좀 참았는데 남자한테는 그걸 못 참아. 내가 아버지한테도 이러고 살았는데 니한테도 이런 꼬라지를 보고 살아? 이게 확 올라오기 때문에 이 갈등이 증폭이 돼요. 그러니까 어릴 때 받은 상처가 결혼 생활에 큰 장애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어릴 때 성추행을 당해서 상처가 깊은 사람은 나중에 결혼 생활에 부부 생활에 장애가 되는 거예요. 상처가 되면. 그러니 자기가 지금 아버지 문제를 푸는 거는 다만 아버지와의 관계를 넘어서서 앞으로 내 결혼 생활과 내 아이들 키우는 문제하고 다 직결이 돼요. 그러니까 그 15만 원 아껴가지고 뭐 하나 봐야 그거는 큰 자기 결혼 생활에 오히려 그 작은 돈 건 중요한 거 아니야. 지금 이렇게 베풀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버지에게 베풀고 참회 기도하고 이래야 자기 속에 있는 이 까르마, 상처가 치유가 돼야 이 남편을 만났을 때 이런 재발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알았어요? 그래도 안 돼? 꼭 그렇게 해야 돼요. 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이런저런 문제들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얘기 들어보면 사람마다 다 어떤 사람은 나는 저런 건 별거 아닌데 이게 문제고 이 사람은 또 이게 문제인데 또 저게 별거 아니고 이렇게 늘 서로 다릅니다. 각자 그게 까르마가 있어서 그래. 각자 자기 업식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업식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게 그게 해탈이에요. 우리 인생의 굴레는 누가 밖에서 나를 속박하는 게 아닙니다. 이 나의 까르마, 나의 업식, 삶의 습관, 사고의 습관, 마음작용의 습관 이게 여기에서 내가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되풀이합니다. 그걸 우리가 윤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회의 사슬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크고 기대가 낮으면 만족이 크다. 또 지은 인연의 과보는 피할 수가 없다. 깊은 산속 깊은 바다 속에 숨는다 하더라도
지은 인연의 공덕은 없어지지 않는다. 내가 원하는 때 원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너무 짧게 보고 너무 짧게 보고 이걸 가지고 좋은 일 했는데도 왜 이러냐, 나쁜 일 했는데도 쟤는 왜 잘하냐, 이렇게 하면 안 돼. 조금 길게 보면 다 인연과보로 이 세상이 돌아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따라해 봅니다. 행복도 내가 만드는 것이네, 불행도 내가 만드는 것이네. 진실로 그 행복과 불행 다른 사람이 만드는 것 아니네. 그러니까 이 행과 불행은 내가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주어진 조건에 이런 아버지를 만나서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행복해질 수도 있고 불행해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미워하게 되면 내가 불행해지는 거예요. 돌이켜 고마워하는 마음을 일으키면 내가 자긍심이 생기고 행복해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처하든 그 조건 속에서 자신의 행복을 찾아가는 것, 이게 우리가 사람이 가야 할 길이다. 그런데 우리는 조건 속에서 어떻게 하면 괴롭게 사나 하는 것을 마치 연구해서 살듯이 가장 문제만 생기면 괴로운 쪽으로만 생각을 해요. 긍정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서 다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